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도현입니다. 자, 시장이 박스 움직임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난 3월 10일, 3월 9일 방송 이후부터 이제 박스권 추가 하락, 제가 애초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을 때 1월이 고점일 수 있고 연초 시장은 좀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종목들 조정 많이 나왔어요.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고저차가 뭐 지수 기준으로 한 13%대까지 나왔으니까 종목 거의 지수 곱하기 2배 하면 여러분들 체감 수익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은 평균 20% 정도의 단기 하락률을 기록을 했죠. 1, 2, 3월에.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붕괴가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부터 기조가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디펜스 쪽으로 포커스가 잡혔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봤다. 이 시간 어차피 김동현이라는 토마스 전문가의 주관적 전략에 가깝습니다. 코너명은 복귀 오늘 시장을 되돌아보는 거지만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뭐 지나간 거 되돌아보는 관심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전략은 계획과 전략은 주식시장에서는 빈번하게 틀립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입으로 뭐 틀린다는 얘기를 잘 안 하기 마련인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죠. 제 계획에서 저는 10번의 계획 중에 6번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성과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10번 중에서 7번을 맞춘다라면은 아마 대한민국 거의 탑픽 수준의 전략가가 아닐까 혹은 매매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8번 맞추면 거의 신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제 예상과 전망은 수시로 틀립니다.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시고요. 근데 지금은 뭐 현재까지로서는 이 연초 전략 그리고 이전에부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전략들이 한 70%, 60% 이상은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흐름에서 비켜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은 저는 박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 박스가요, 조정 박스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박스도 조정의 범주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국면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딱 기준으로 지금 시장 국면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랠리. 이 구간은 완전히 랠리. 여긴 지금 조정이죠. 근데 이 조정이 이렇게 보면 그냥 기간 조정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고저차가 3266포인트에서 293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거의 9%대 하락까지 나왔죠. 가격 조정이 뭐 적지 않아요. 이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좀 작아 보이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까지 거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가격 조정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 근데 이 정도 충격이 추가적으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저는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상반기에 모든 조정이 지금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조정이 이제 완전히 끝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상승 국면은 저는 아닐 것이라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조는 제가 왜 이렇게 큰 이 뷰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큰 흐름을 이해를 먼저 하고 디테일한 작은 전략 내일 어떻게 할지 뭐 이렇게 가야지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대로 움직여야 돼요. 왜 제가 항상 전략을 이렇게 짜냐면 저는 항상 사전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일 오늘 미국장 보고 나면 아침에 오늘 어떻게 해야지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물론 약간의 변수에 따라서 응용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세에 계속 내동할 수밖에 없어요. 오르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리면 더 내려갈 것 같고 이게 사실 박스장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박스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정도 내려오면 매수. 저는 여러분 추세 추종형을 원래 추구해요. 그래서 추세 추종형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저항이 있어요. 뚫으면 매수해요. 원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식을 해요. 뚫으면 매수하고 올라갈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뭐 어떤 라인이 깨지면 매도. 저는 보통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추종형이고 추세형 매매이고 이게 추세형으로 하는 거고 변동형 이제 박스장은 이제 보통 이제 변동성이라고 우리 얘기해요. 박스장을 변동성 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변동과 추세의 차이는 뭐냐면 추세는 우리가 하나의 흐름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기조, 아래로 내려가는 기조, 혹은 옆으로 가는 기조. 이걸 방향 자체를 추세라고 하는데
사실 박스를 추세라고 보면은 옆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역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넘어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 박스장에서는 박살납니다. 오히려 박스는 많이 내려오잖아요. 어느 정도 시점부터 매수. 그리고 올라가죠. 어느 정도 시점부터 여기서 오히려 매도.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박스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저는 분명히 박스 양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만큼 더 내려가면 이건 이제 추세적인 조정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이제 박스가 아니라 재상승 이렇게 저는 가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지금 박스 딜레이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박스 연장으로.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하죠. 수렴형. 예, 수렴의 변곡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수렴처럼 보이죠.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으면 이게 수렴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세나 내일 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과잉 대응할 수 있어요. 매수 쪽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박스예요, 박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3,100포인트, 여기 넘어가면 3,100포인트 아닙니까? 여기 3,100포인트 넘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수렴 우상향이라고 여기서 매수할 거예요? 여기서 매수할 거예요? 매수는 지난주에 했어야 돼요. 제가 박스 하단이다. 추세가 여기서 약간 위태위태로 보여도 충분히 박스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했었어야지. 제가 진시진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이제 2차전지 같은 거 사야 되고 오히려 밑에 있는 자리에서 겁나서 던지거나 하면 안 되고 이제 사야 된다. 나중에 올라오면 분명히 지금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할 거다. 지금 오늘 2차전지 올라오는 거 보셨죠? 박스장 거기서 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제가 미리 지금 결론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렴해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고개 들면 수렴해서 우상향하는 것 같죠? 예, 갇혀요. 그럼 여기서 수렴 이후 돌파라고 보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박스라고 보고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받아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월 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1월 달에 어떻게 대응했어요? 이격도 95% 심하다, 97% 심하다, 매도해야 돼, 팔아야 돼, 주식 팔고 좀 쉬셔야 된다.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 싶으면 한 달 이상 최소한 기다리셔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박스다. 이제부터는 저가 매수 하시면 되겠다. 근데 우리 여기서 두려워서 겁먹은 사람들 어떻게 다 던졌잖아요. 밑에서 저가에.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게 박스 구간이에요. 이런 상승 강세장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수익 나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런 구간들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수익 나고 정말 자 밑에서 판 사람들만 현금 들고 동동 발 구르는 거지. 근데 박스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좀 올라온다고 해서 흥분하실 거 없다. 예, 박스 하단이고 여기 올라오면 또 상단이 3,200까지 채 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지수에 너무 목매지 마시라. 별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예, 종목이다. 예, 종목인데 종목이 지금 순환매도 있고 차별화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순환매도 있고 차별화도 있고. 왜냐하면 순환매가 왜 있냐면 원래 이런 식으로 박스가 길어지면 차별화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왜 순환매가 있냐면 좋은 주식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예, 좋은 주식들이 제가 말하는 좋다라는 거는 그냥 우량하다 이게 아니고 2차전지. 여러분 2차전지 뭘 의심합니까? 2차전지. 그죠? 그리고 자동차 전장. 예, 이거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산업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그것도 블루칩 주식들이 거의 35% 빠졌어. 고점에서 35%, 30%. 그러니까 여기서 순환매 반등 나오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환매가 있고 차별화는 뭐예요? 차별화는 경기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쏴주고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들 그동안 얘네들이 원래 경기 민감주들이 사실 순환매였어요. 근데 순환매가 한 2달 진행되니까 그동안 꽤 올라왔죠. 거기서 더 올라가 버리니까 얘네들 차별화처럼 보이는 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는 1월 이전만큼 폭발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1월 이전만큼 폭발적인 시장은 아니니까 그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되 방언했다. 1차적인 방언을 했는데
이번 주에 좀 거슬리는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쭉쭉 한번 봅시다. 자,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뭐 코스피 지수가 여기가 박스 쌍바닥 요 수렴 자리에서 보세요. 초록색 선이 이게 이제 60선인데 60일 이평선인데 60일 이평선을 한 번, 두 번 깨고 쌍바닥 딱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 개인 차트 일반적으로 1차원적으로 차트 보는 분들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 털린 거예요. 그리고 빵 돌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고점을 만들기 전에 내려온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180 정도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 그래서 위쪽으로는 지수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보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트라이앵글 우상향이라고 여기서 공격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선침해가 박스 하단에서 들어가 있었어야지 여기서 공격 들어가 버리시면은 상단 매수하면 또 머리 아픕니다. 이게 못 치고 나가는 시장이다. 예, 박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지금 월 말이니까 내일이 이제 말일이니까 지금 보시면 월봉 잠깐 볼게요. 코스피에. 자, 코스피 월봉이 이렇게 돼 있죠. 1월달, 2월달, 3월달. 그죠? 1월이 위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2월이 맞고 떨어졌어. 그리고 3월인 내려가다가 지지선 맞고 반등했어요. 박자를 보자고 그래. 시세의 어떤 리듬을. 자, 맞고 떨어지고 내려왔는데 받아줬어. 그럼 그 다음 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그죠? 심리적으로. 너무 비싸. 그래도 심리가 살아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역시 안 돼. 이 정도까지 떨어질 장은 아니지 않아? 반등.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박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고점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4월 중 저는 3200 시도를 예상합니다. 시도. 안착은 모르겠어요. 저는 안착은 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4월에 갔는데 4월에도 맞고 떨어진다. 그럼 5월에 얻어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해서 아직은 조정이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박스장이고 올해는 여전히 쉽지 않아요. 올해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이제 작년 연말 항상 사람들이 직전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 좋았으니까 올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한 3년 전에 2018년에도 내 똑같은 시황을 예전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분 어쨌냐면 2017년에 장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다들 막 좋다고 이구동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계속 뭐라고 그랬는데 2018년 생각보다 별로일 거다. 보세요. 여기 2018년 지금 똑같아요. 2021년에 장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올해 그냥 좋다고 다들 그냥 이구동성이야. 제가 그랬죠. 1월에 고점이 있다. 조심해야 돼. 올해 시장 생각보다 별로다. 기본적으로 상반기 주의해야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정 기간 딜레이예요. 왜? 금리 스케줄이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뭐 넘어갔자 여기고 여전히 한 2,700, 800 올 수 있다. 뭐 요 5월에도 올 수 있고 6월에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여기서 또 스트롱 바이예요. 여기 적극 매수예요. 여기 가면 또 적극 매수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요 위에서 우리가 찌지고 뽑고 계좌를 잘 컨트롤하면서 데미지 크게 입지 않고 박스장에서 시장이 주는 수익을 치고 빠지게 하면서 먹고 챙겨놔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의 영역이에요. 바이 앤 홀드는 올해는 작년만큼 절대 결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저는 여전히 강조드립니다. 이게 뭐 오늘 하루 장이 어땠냐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한번 쭉 현재 큰 뷰를 다시 한번 제 의견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코스닥 비슷하죠. 코스닥도 뭐 비슷한데요. 코스닥은 이제 사실상 이제 체감 저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체감 저점 나왔고 코스피는 좀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대형주. 대형주 부진이에요. 왜 대형주 부진하냐? 예탁금 빠졌죠. 그죠? 예탁금 빠졌어요. 기관 연기금 매도 계속하죠. 연기금이 지금 주식시장에 올라오면서 연기금 운용 기준으로 한국 주식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사서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연기금 총액에서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뭐 한 60% 정도 올라왔으니까 18% 가지고 있던 게 21%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18% 갖고 있던 게 21%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이제 그걸 이제 16%대 평균으로 낮춰야 되는데 이걸 이제 더 늘릴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선거 이후로 딜레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기금 계속 매도 나오지. 예탁금 빠졌지. 외국인 현선물 동심에도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가 자, 큰 돈이 큰 자금이 외국인, 연기금 그리고 고객 예탁금 돈 엄청 들어온 개인들의 자금이었어요. 이거 다 약해졌다고. 이 다 약해지니까 대형주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대형주가 힘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코스닥 순환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지수가 위로 빵빵 치고 나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는 싸게 사봐야 된다고. 위로 올라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성과가 안 나오실 거라고. 이 양상이 그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도 뭐 이것도 별거 없어요. 올라와도 코스닥도 박스예요. 코스피 지수가 못 가고 시장이 갇혀 있으면 코스닥은 원래 웨이브가 폭이 코스피가 요만큼 이 변동성이 요만큼이면 코스닥은 이 편차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코스닥의 편차고 이게 코스피의 편차 등락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코스닥이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게 시장 베타가 크니까 그냥 방향성 자체를 코스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가 위로 좀 올라오고 하면은 코스닥은 또 뭐 1000포인트 한번 넘어가고 할 때 흥분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예. 이제 가는구나 쉽지 않다. 시장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시고 종목은 뭐 예탁금 뭐 60조 원대 유지되고 있고 회전율이 이제 한 40%대 됐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코스피 우리 시장에서 평균 회전율이 한 35에서 40% 돼요. 예,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탁금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한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유지가 되면은 예탁금이 빠지면 주식시장 더 떨어져야 돼요. 예탁금이 그래도 다행히 지금 60조 원은 지키고 있으니까 3,000포인트대 영역을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도 시황의 중요한 거니까 감안하셔서 보시면 예탁금 40%대 수준, 회전율 40%대 수준이면 그냥 일상적 등락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12월, 1월 달 같은 아주 특별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 수준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특히 주식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작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주식에 지금 너무 변동성에 되게 뭐랄까 환상에 젖어 있는데 제가 주식 지금 투자를 한 지 올해가 2021년이죠. 뭐 이제 횟수도 잘 못 세겠네. 한 25년 가까이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그 밀레니엄 버그 장세 그 IMF 갔다가 IT 버블로 이어지는 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올해가 최대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변동성이라는 거죠. 스케일로 따졌을 때. 이 결코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 같이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으시면 주식 하나도 못 챙길 겁니다.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일반적 수준의 등락 변동성이라는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 뭐 간략하게 몇 개만 좀 봅시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인 2차전지 반등도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상승이 좀 과했고, 이 상승이 과했고, 이 하락도 과한 거예요. 이 하락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뭐 분쟁 관련한 이제 불확실성 같은 게 있긴 하나, 아시다시피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 포지션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제 부담은 있긴 하나, 250기가와트급 설비 투자 이런 걸로 따지면 사실 싸요. 그리고 정유 관련한 실적도 지금 괜찮잖아요. 크랙 마진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건 뭐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나오나 내일 나오나 여기 어디 정도에서는 반등 나온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고 위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시진이고 지난주에 2차전지 이제는 사셔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예상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별 특이 사항이 아니에요. 대신 며칠 동안 나올 상승이 하루 8.7%로 변동성이 커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확 띄겠지만 이건 뭐야? 그냥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한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추세적으로. 사신 분들 여기 오면 팔아야 돼. 여기 오면. 단기는. 장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만 2차전지 성장 가시는 분들은 그냥 롱텀 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올해 5, 6월 달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니까
뭐 한번 팔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자 오늘 이것만 보면 돼. 현대차도 올라왔죠. 그죠? 딱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종목 군집이 있죠. 자, 기아차도 올라왔죠. 현대차 올라왔죠. 삼성 SDI, LG화학도 올라왔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뭐예요?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LG전자도 많이 올라왔죠. 이거 다 비슷비슷, 그림도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전장산업, 올해 여기 1월에 슈퍼스타들이에요. 예, 자동차 전장화, 2차 전지,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전장 부품 쪽에 LG전자, 뭐 이런 쪽, 이노텍, 뭐 이런 라인들.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1, 2, 3월에 낙폭이 제일 컸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인들의 유동성이 제일 많이 빨려 들어갔던 종목 섹터고,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이 정도 반등이 나온 거는 이건 시장은 당장 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오늘 방점 빡 찍어준 거예요. 아, 괜찮아. 하반 경직 저점은 여기야. 근데 얘네들이 반등이 지금 느려요. 선순위 반등이 아니라 후순위 반등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내일 정도 시점에서 개인들이 막 확신을 가져버리겠죠. 그러면서 좀 올라오죠. 거기서 따라가면 또 물려요. 왜? 추세적으로 밑에서 돌아 나오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데에 대한 낙폭이 오늘 반등으로 거의 끝나버려요. 그러면 오늘만큼 올라가기를 내일 또 기대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는 시세가 변동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 예를 들어 LG전자인데 이것도 LG전자도 여기 박스 다시 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식들이 다 대부분 이제 박스 시장이다 생각하시면은 사실 뭐 전략적으로 좀 쉬울 거예요. 욕심 컨트롤 그렇게 지금은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사하는 전략이 뭐예요? 1, 2, 3월 달 1월 중순부터 제가 계속 방어 전략 지켜야 된다. 현금 50% 이상 있어야 되고 해치 걸어도 되고, 그리고 제가 3,000포인트 딱 깨지고 그 시점부터는 더 안 무너진다. 박스다. 이제 사야 된다. 그럼 어때요? 연초에 지키고 지금 3월부터 계좌 키우죠. 4월 괜찮을 것 같아요. 4월 달까지 수익 나죠. 거기 수익 다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장 지수는 별 볼 일 없는데 우리는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하반기나 6월 달 가가지고 막 테이퍼링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시장 쭉 떨어지잖아요. 그때 또 저가에 싹 사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해야 돈 벌어요. 지금 여러분 1, 2, 3월 달 지금 열심히 계좌 돌리고 계신 분들 수익 안 나죠? 왜? 연초에 깨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1, 2주 반짝 줬다가 지금 두 달, 세 달 밑으로 내리꽂았다가 반등 나오니까 그때 고스란히 들고 있던 분들은 지금 위에서 떨어진 거 요만큼 올라온 것밖에 안 돼요. 박스장 그거예요. 올해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기본적으로 주식을 높게 쫓아가지 마시고 좋은 주식 싸지면은 거기서 자신 있게 저점 매수하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싸게 사면 기다려야 돼요. 빨리 성과 내고 싶은 분들은 추격 매수하는 건데 그건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싸게 사는 분들의 심리는 뭐야? 그냥 말 그대로 높게 사기 싫은 거 아니에요. 싼데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뭔가 불안정할 거 아닙니까? 악재가 많고. 그럴 때 사서, 근데 그때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장기적인 성장이 유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사도 된다는 얘기고. 저점 매수해가지고 올라오면 또 아직 뭐 악재 해소 안 됐고 여전히 고점 넘어가기 좀 부담인데 그럼 위에서 한번 쓱 챙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이 앤 홀드만 하시면 올해는 손실 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몰라, 연말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 여름 뭐 상반기는 왔다 갔다 별 재미 없다고 저는 보니까 거기 맞춰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되게 완만해요. 이건 TSMC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마이크론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스 그리고 ASML 이런 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 다 뭐예요? 반도체 장비주예요. 장비주. 장비주 라인 좋고 뭐 OLED 지금 OLED도 거의 쇼티지 상황이라서 지금 생산 모멘텀을 받고 있는 소재 쪽 좋고 그러면 OLED 장비도 괜찮고 IT 괜찮아요. 실적 시즌 4월 달에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실적 시즌에 지금 실적 대비해서 1분기에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게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뭐 철강, 화학 이런 거 다 실적 좋아요. 1분기. 1분기는 기본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런데 2분기 이후로도 뷰가 좋은데 1분기 주가 움직임이 제한적인 게 지금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 쪽이니까 그쪽 계속 공략하시고 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바이오는
코로나로 인한 프리미엄은 2021년 연초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신이 일단 시장에 풀린 시점부터 바이오 눈높이는 낮춰야 된다. 그렇게 보니까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재료에 대한 민감도. 자,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이제 바이든의 부양안, 추가적인 부양안 나오는데 그게 지금 증세랑 믹스가 돼 있어요. 증세에 반응하는지 부양에 반응하는지 이번 주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밤, 모레 아침이죠. 보면은 미국 시장에 지금 민감도, 악재나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보일 거예요. 오히려 저는 증세에 대한 포커스가 좀 거슬리는데 요거를 잘 소화하고 넘어간다면은 4월 그나마 무난할 것이다, 미국도. 이렇게 예상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뷰는 크게 트러블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채가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부담인데 이것도 이제 연말 채권 수요가 있으니까 오늘 내일 채권 금리가 좀 떨어져 주면 그나마 쌍봉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이번 주에 좀 확인하시고요. 여전히 제한적인 등락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너무 목매고 장이 예전처럼 간다 이게 아니고 종목 집중하시면 되고 너무 길게 지금은 당분간 보지 마세요. 짧게 끊어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잠시 뒤에 공개방송 부연할 테니까 많이들 입장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